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우리가 제일 미국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2008년 11월 15일 날에 2008년 11월 15일이면은 오바마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였었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가지고 오바마가 당선이 확정됐으니까 부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백악관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이제 떠안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G20 정상회담을 소집을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요. 네? G20 정상회담을요. G7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있었었는데 G20으로 13개 국가를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하게 되죠. 이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만든 이유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국내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요. 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굉장히 경상수지가 무역수지가 적자,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한국, 일본, 독일 등은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균형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다 적자 흑자가 없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미국조차도 세계 금융시장을 줬다 폈다 하는 미국 연준조차도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이런 인식 속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이 금융이 터지고 나서 나머지 요인들은 다 미국 내부 요인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보면서 한 가지 요인만은 금융위기를 일으킨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을 글로벌 불균형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국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수백억 달러 벌었어요. 흑자로 봐가지고요. 그럼 이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요. 이 달러를 가지고 대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채권에다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안전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안전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이기 때문에 수익도 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럼 미국 채권에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중국에서도 들어가고 일본에서도 들어가고 미국에서 돈을 번 나라들이 그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채권을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는 그 가격보다 가격하고 차익이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 원금보다 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다시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 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은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2003년도부터 금리를 1% 내려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집값이 너무 과열되어지면서 2004년 7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연준이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되게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 금리도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이게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지느냐? 해외에서 들어온 달러들이 미국의 채권들을 매입하면서 시장 금리를 그러니까는 올라가지 않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해외 투자가들이 미국의 통화 주권을,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